국내 국방 전문가들은 미군에 항상 기댈 수는 없고 중국에 이어 일본도 항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북아 군비 경쟁이 극심해 한국도 자체 보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2020-2024 국방중기계획과 해군력 발전이라는 보고서에서도 해군은 수상, 수중, 공중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입체작전과 연근해뿐만 아니라 향후 원해에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항모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한국의 선진적 조선 기술을 볼 때 항모 건조 능력은 충분하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건조 비용과 향후 운영비를 놓고 봤을 때 한반도 근해에서 경항모의 가성비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국방부 측은 그동안 제기된 논란과 찬반 목소리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다양한 여론과 급속히 변화하는 동북아 해상 정세 등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6월 미국은 제7함대 항공모함 2대를 추가 배치해 아시아에서 급성장하는 중국 해군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가 모항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최근 추가 배치된 시어도 루즈벨트 니미츠호까지 모두 3대 항공모함이 한반도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세 척의 항모에는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해상작전 헬기 등 각각 7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항모전단의 전략 가치는 45조 원에 이릅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지는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 함대를 격침하기 위해서는 중국 해군력의 40%를 희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 만큼 항모전단의 위력은 한 국가의 전력과 맞먹습니다. 이런 군사자료로 인해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은 태평양 진출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자신들의 항모 건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항공모함의 발달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강기에 본격적으로 개발된 구식하한 군함을 개조한 항공모함의 출현으로 시작됩니다. 전강기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20년 동안의 시기로 1918년부터 1939년까지를 가리킵니다. 애초 항공모함은 순양함으로 건조 중이었으나 영국이 이탈리아 여객선을 1916년 매입 개조하여 1918년 취역한 아거스가 현대적인 비행갑판 구조를 갖추어 이후 항공모함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항공모함으로서 설계된 호쇼를 건조하여 세계 최초로 전용 항공모함을 취역시킴으로써 이 항공모함은 정식적으로 해군 함정의 새로운 군함의 위치를 부여받았습니다. 당시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에 단 4개국이었으며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뿐이었습니다.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소련은 주력함의 항공모함 개장을 검토는 했으나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봤을 때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 국가라고 모두 항모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나 소련은 대륙형 국가였고 미국이나 일본, 영국이 해양 국가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왜 이들 나라만이 항모를 보유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해외 식민지와 유럽 대륙에 양다리를 걸친 국가이기 때문에 항모를 건조했지만 대륙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항모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드넓은 태평양이 작전 해역이었으며 영국은 전 세계에서 작전을 펼쳐야 했기에 항공모함에 의한 대규모 함재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한편 현대 해군의 힘의 척도로 통하는 항공모함은 상선이나 순양함을 개조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순수 항공모함으로 진수한 것은 1921년 일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항모는 끊임없이 발전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덩치 또한 꾸준히 커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호슈의 크기는 현재 한국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았습니다. 길이는 168m, 폭은 18m 정도였고 만재 배수량은 9,500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인 미국의 초대형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급은 만재 배수량이 11만 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이 같은 슈퍼캐리어는 미국에만 존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문학적 건조 비용과 유지비 때문인데요. 소련도 대형 항모를 구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만들지는 못했을 정도로 군사 강국인 소련도 많은 고심할 정도로 대형 항모 건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강대국들은 2만에서 4만 톤 규모의 중소형 항공모함만 만들어 자국 연안방어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미국도 크기 경쟁을 벌일 상대가 사라지고 함재기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항공모함 규모 확장을 10만 톤에서 멈췄습니다.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제럴드 알포드급은 아일랜드 축소 등을 통해 오히려 이전 모델인 니미츠보다 만재 배수량이 감소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슈퍼캐리어 추가 건조를 중단하고 4만에서 5만 톤 규모의 중형 항모를 건조하는 방안으로 전략을 수정하며 진행 중입니다. 이는 함재기와 대한미사일의 발전으로
과거처럼 덩치만 큰 항모보다는 첨단의 전술 무기들로 채워진다면 중형 항모로도 충분한 전략 무기로 가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과는 반대로 슈퍼캐리어에 도전하는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중국인데요. 항공모함 후발 주제였던 중국은 구소련 미완성 항공모함 발야그를 가져와 67,500톤급의 항모 랴오닝으로 탈바꿈시키며 항공모함 보유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후 덩치를 좀 더 키워 7만 톤급에 육박하는 중국 최초 자체 개발 항공모함 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2019년 산둥함이 취역하면서 중국은 두 척의 대형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가 됐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기 방치된 고철을 가져와 항모로 개장한 랴오닝은 실전용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항모였기 때문이죠. 산둥 역시 시운전 단계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 작전 일수보다 조선소에 들어가 수리를 받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현재 중국의 항모 기술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얼마 전 서해에서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 성격의 훈련에 동원됐던 랴오닝 항모는 같은 달 다롄을 빠져나와 서해에서 고작 6일 동안 작전을 펼치고 곧바로 칭다오 해군 기지에 들어가 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5월 말 보하이만에서 함재기 이착함 훈련에 나섰던 산둥은 보름 정도 항해 후 다롄에 들어가 2달 넘게 정비를 할 정도로 현재 중국의 항모들은 실전 배치는 아직 이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 정도 항공모함 전력으로 미 해군에 맞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초대형 항공모함처럼 자신들의 건설 계획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상하이 창싱타오에서 진행 중인 003 항공모함입니다. 003 항공모함은 중국의 3호 항공모함으로서 중국 최초의 캐토바 방식으로 건조하는 항공모함입니다. 캐토바란 미국 슈퍼캐리어 함재기 운용 방식으로 갑판에 설치된 사출기인 캐터펄터를 이용해 항공기를 사출해주고 강제 착함 장치를 이용해 항공기를 갑판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캐토바 방식은 기존 랴오닝이나 산둥이 채택한 스토바 방식처럼 스키점프대를 이용해 짧은 거리에서 이함하고 강제 착함 장치로 회수하는 방식보다 함재기의 이함 중량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함재기의 이함 중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연료 무장을 더 실어 작전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의 존재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003 항공모함에 캐토바 방식을 채택하고 여기서 운영할 함재기로 공군용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을 채택했습니다. 젠20은 육상형 기준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37톤에 달하는 대형 전투기입니다. 작전 고도와 속도, 스텔스, 레이더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젠15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최신 전투기인데요. 하지만 문제로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함재기로서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젠20은 젠15와 같은 기존 플랭커 계열에 비해 더 크고 무거워졌지만 오랫동안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러시아제 AL-31F 계열 엔진과 이를 복제한 자국산 WS-10 계열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F-22용 엔진보다 강력한 180kN급 WS-15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조립분까지도 러시아직 수입 AL-31F M2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것이 캐토바 방식의 항모입니다. 이 항모는 사출기를 통해 함재기의 이함을 위한 추가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데요. 항공모함에서 사출기를 통해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항공모함 전단은 한 나라의 전투력과 맞먹는 전력을 보입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거머쥐려는 중국이 건조 중인 003 항공모함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체 모듈 조립 공정에 들어간 003 항공모함은 예상보다 빠른 공정을 보이며 벌써 그 거대한 덩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003 항모의 항명은 저장으로 명명됐으며 이르면 내년 초 진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이 저장 항모의 크기가 미국의 니미츠급을 압도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 항공모함의 길이는 375m, 폭은 80m에 달하며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인 미국의 니미츠급이 길이 333m, 폭 78m인 것과 비교하면 길이가 40m나 더 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만재 배수량은 13만 톤을 넘어섭니다. 중국은 003 항공모함이 원자력 추진이 아닌 통상 동력 방식이며 중국 최초의 전자기식 사출기와 고성능 A사 레이더가 탑재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자기식 사출기와 A사 레이더의 소요 전력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자력이 아닌 통상동력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대형 함정의 동력원으로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 엔진 그리고 전기 모터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단 한 번도 이러한 방식의 추진 계통을 군함에 적용했던 적이 없는데요. 때문에 003 항모는 세계 최대 크기에 비해 덩치값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20 함재기는 너무 크고 무거워 많이 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비가 떨어져 체급 대비 작전 지속 능력이 대단히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003 항공모함 선체 조립 작업장 인근에서 원자력 추진 방식인 004 항공모함 건조에 빠르게 착수한 것도 003 항모에 대한 기술적 불안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항모 랴오닝은 결국 실험용이자 훈련용을 면치 못한 것처럼 003 항모도 실험용이나 훈련용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작전을 가장 위협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지금처럼 중국이 항모 개발을 삽질만 하고 있을 때 중국에게 맞설 수 있는 한국의 전략자선 도입이 시급한데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지만 중국과 일본 대비 해군력은 상당히 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늦춰지고 있는 한국의 전투함 사업들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신속히 추진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군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이 개발하는 국산 무기들로 동북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 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